여러분은 어떤 병이 제일 무서우세요? 큰 수술을 하고 어제 퇴원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집에 온 지 딱 하루가 되는 날인데 몸의 컨디션은 되게 좋은 상태고, 제가 이 장소는 기도나 명상을 하는 베란다의 한쪽 끝에 있는 장소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쉬면서 이 창밖에는 산이 보여요. 그래서 잠깐 쉬고 있다가, 여러분 어떤 병이 제일 무서우세요? 제가 요번에 장기를 2개나 적출하는 수술을 했어요. 그런데 수술 경과가 되게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예상보다 빨리 퇴원을 했고, 그리고 사실은 다른 병원으로 연계해서 입원을 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해도 놀라울 정도로 몸의 회복 속도가 되게 빨랐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집으로 와서 요양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저희가 다 알잖아요. 이렇게 한번 아파보면 그 건강의 소중함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50대, 60대가 가장 조심해야 될 거는 첫 번째가 심혈관 질환이래요. 그런데 심혈관 질환은 18세부터 시작이 된대요. 그래서 이 심혈관 질환은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조심해야 될 거는 골다공증하고 뼈 관절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되게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양쪽 무릎을 수술했었어요. 이게 한쪽 무릎을 다치면 이 한쪽 무릎도 공교롭게 똑같이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의 수가 되게 많다는 거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보면 양쪽 무릎을 동시에 수술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물론 뭐 전문의들이 알아서 해주시겠지만 제 생각엔 이거 너무 위험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한쪽 수술만 해도 근육이 확 빠져요. 그런데 양쪽 무릎을 동시에 수술한다? 이건 뭐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이렇게 하면 아마 근손실이 굉장히 클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 조심해야 될 거는 암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안병동에서 수술을 받았어요. 그 세브란스 안병동에서 수술을 받았는데, 제가 암일지 아닐지는 뭐 몇 주 후에 결과를 정확하게 알 수 있겠지만 암이 아닐 것 같기는 해요. 상태가 너무 좋고 수술도 너무 잘 돼서. 그런데 맨 처음에는 장기를 하나 적출할 생각으로 수술을 들어갔던 거예요. 그런데 수술 당일날 장기를 2개를 적출을 하게 된 거죠. 그 의미는 암을 미리 방지하고자 하는 그 의미도 있었던 거예요. 왜냐면 그 장기를 적출을 하면 앞으로는 그쪽에는 암이 발생하지 않으니까 그냥 적출로 결정을 했던 거죠. 그래서 집에서는 막 난리가 났었어요. 새벽에 엄마랑 언니가 막 세브란스로 올라오고, 저희 가족들은 하나도 믿음 생활 하시는 분이 없어요. 저만 크리스찬인데 갑자기 가족톡에 하나님한테 기도드린다 막 이런 기도를 올리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가족들은 절박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너무너무 신기하게, 제가 사실은 그 전에도 쓸개를 제거한 적이 있었어요. 복강경 수술로. 그래서 그때는 정말 제가 공포심이 너무 컸었어요. 그래서 수술하기 전에 엄청 많이 울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저희 제왕절개, 아들 낳을 때도 제왕절개 했던 기억이 있고, 또 양쪽 무릎도 수술했었고, 제가 이렇게 뒤돌아보면 소소하게 수술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희한하게 이번 수술이 가장 큰 수술이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아무런 두려움이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제가 제일 두려워했던 건 사실 통증이었어요. 제가 그 말기 암 환자보다 더한 통증 수치까지 가봤기 때문에 정말 그 수치가 너무너무 트라우마처럼 미리미리 이렇게 막 예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술하러 들어갈 때 정말 기도를 했어요. 절박하게. 하나님, 저 정말 통증만 없게 해주시라고. 수술실에 딱 들어가면 마취 들어갑니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제가 그 마취 들어갑니다 할 때, 하나님 저 이제 수술 들어가니까 하나님 저 눈 딱 뜨면 통증 없게 해주세요. 이게 제가 마지막 기도로 한마디 하고 딱 잠이 들었던 거예요. 근데 눈을 딱 떴는데 수술 끝났다고 눈 뜨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눈을 딱 떴는데 제가 통증을 먼저 체크를 했어요. 그런데 너무 희한하게, 물론 마취제가 들어가고 있었죠. 통증 완화를 시키고 있으니까 진통제 효과 때문에 제가 그 통증을 느끼지 못한 건 사실이에요. 수술한 날은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그 어지럼증과 구토. 그래서 제가 항암 치료하시는 분들이 이런 고통을 겪는구나, 이거를 제가 또 알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날 이후로는 제가 회복 속도가 굉장히 빨랐어요. 진통제도 더 맞지 않아도 됐었고, 너무 그 모든 컨디션이 속도가 되게 빨랐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틀 더 입원을 할 생각을 했었는데 최소한으로 입원을 하고 제가 퇴원을 하고 집으로 올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너무너무 감사했던 건 제가 물론 제 기도를 저는 들어줬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하나의 플러스 요인은 제 아들이 4일 동안 저를 병간호를 해줬어요. 그런데 제가 너무너무 감사했던 건 정말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제 아들이 그 병간호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아들하고 그렇게 3박 4일 동안 24시간을 같이 있어 본 적이 없었거든요.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그 경험이 너무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아들하고 그동안 못했던 얘기들, 막 그런 얘기도 한참 많이 나누었고, 저희 아들도 그 시간을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물론 힘들었죠. 많이 힘들었는데, 힘든 거 장단점이 있었던 거죠, 사실. 그래서 본인도 최선을 다해서 병간호를 해줬고, 예상보다 빠르게 퇴원을 할 수 있었어요. 웃긴 게 뭐였냐면, 그래, 모든 거는 정말 마음에 달려 있다는 거. 그리고 안 좋은 상황일수록 멘탈을 되게 잡고 있어야 된다는 그 중요성을 제가 또 알게 된 거죠. 우리가 암병동이다 보니까 암 환자를 가장 가까이서 4일 동안 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어떤 분은 그 1인실을 쓰시는 분 환자가 계셨어요. 그 1인실을 쓰시는 그 환자분은 정말 제가 입원하고 있는 그 4일 동안 계속 오셨어요. 밤에도 오셔서 저희가 그 소리에 잠을 깨고 막 그랬었는데 그 통증이 그게 저한테 너무너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정말 얼마나 힘드실까. 그리고 거기 다니시는 그 많은 환자분들이 머리를 다 밀은 상태셨던 거죠.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도 또 간접적인 어떤 공감대 뭐 이런 게 형성되는 그런 경험을 또 했었던 거죠. 이 50대 때는 이 당뇨도 되게 조심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당뇨 같은 경우는 가족력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제가 수술하면서 또 느낀 건데 저희 나이 정도 되면 약 하나씩은 다 먹고 있으시잖아요. 여러분은 어떤 약 드시고 계세요? 저는 류마티스 약을 먹고 있어요. 그래서 이 병원에서도 그 약을 되게 철저하게 체크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뭐 당뇨나 이런 다른 병들이 있으면 치료 과정이 조금 더 복잡해지는 거죠. 사실을 대비해서 정말 건강 관리를 정말로 잘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됐던 거죠. 중년이 넘어설수록 그 정서적인 문제가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뭐 우울증, 고독감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겠죠. 그런데 그 제가 병원 거기 갔을 때도 사실은 제가 4인실에 들어갔는데 첫날만 3명이 쓰고 4인실을 2명이 쓰게 되는 그런 좋은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한 어르신이 연세가 좀 있으셨어요. 그런데 그 난소암으로 들어오셨는데 되게 4일 내내 고통스러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밤새 잠도 못 주무시고 그분이 너무 고통이 심하니까 4일 내내 이렇게 통증에 시달리시고 그리고 또 어르신이다 보니까 이 귀가 안 들리시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분하고 어르신하고 대화가 굉장히 크고 그리고 뭐 핸드폰 이런 걸 틀어놓으셔도 완전히 크게 틀어놓으시는 거죠. 그런데 저도 사실은 되게 예민할 수 있었는데 그냥 그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냥 불편하지만 어찌 보면 내 몇 년 뒤의 모습이다 이런 측은지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아들한테 그랬어요. 아들 4인실을 2인실처럼 쓰니까 너무 좋다 제가 이랬어요. 근데 저희 아들이 엄마 4인실이 2인실이긴 한데 소음은 4인실하고 똑같은 것 같아. 그래서 저랑 아들이랑 막 웃었었는데 근데 저희 아들도 그거를 당연히 엄마의 몇 년 뒤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같이 이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조금 잠을 못 자는 경향은 있었으나 그래도 너무 감사하고 평온하게 병원 생활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회복이 빨랐던 이유 중에 하나는 건강에 대한 거를 체크하면서 저희한테는 그 행복 호르몬이 나오잖아요. 너무도 좋은 호르몬들. 이 아들이 저를 병간호 해줘서 저는 도파민, 세라토닌 뭐 이런 호르몬이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도 너무 놀라울 정도로 회복이 빨랐고 그런데 뭐 앞으로 뭐 8주 동안은 조심을 해야 된대요. 그래서 뭐 8주 동안은 운동을 하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렇게 대수술을 하면 살이 빠지는 줄 알고 몸무게를 재봤거든요. 근데 몸무게 하나도 안 줄었어요. 근데 8주 동안 운동을 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오히려 살이 빠지는 게 아니라 살이 더 찔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뭐 무거운 거 들어도 안 되고 뭐 약간의 그런
뭐 조심 사항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냥 긍정적으로 생각하기로 한 건 제가 제 몸에서 벌써 장기가 3개나 빠져나갔더라고요. 그런데 또 좋게 생각을 하면 이 세 곳에서 암이 발생할 확률은 제로가 된 거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좋게 그냥 생각을 하기로 한 거죠. 그리고 제가 사실은 이 베란다 이 공간을 되게 좋아하는데 그동안 괜히 바빠서 이 공간에 나와서 차 한 잔을 못 마셨었어요. 그런데 제가 아침에 딱 눈을 뜨자 먼저 했던 일이 저 뒤에 있는 저 탁자에서 베란다 창문을 활짝 다 열고 따뜻한 레몬차 한 잔을 마셨는데 너무너무 기분이 좋고 이게 행복이구나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수술하기 전, 수술하는 날, 수술 끝나고 정말 많은 분들이 이렇게 걱정에 카톡이나 문자나 전화를 주시잖아요. 그런데 제가 마취가 안 풀리다 보니까 답장을 잘 못하는 거죠. 그리고 전화 받기도 좀 어려운 거죠. 근데 저희 아들이 그런 거를 보면서 엄마가 그래도 잘 살았나 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누가 제 주위에도 아픈 사람들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누구를 챙겨본 적이 있었나? 이런 반성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은 어떻게 내가 이날 수술하는 거를 알고 이렇게 다 연락을 주시지? 그리고 이런 걸 어떻게 다 수술 전, 중, 후를 다 챙기시지? 이런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 또한 나한테 깨우침을 주시는 시간이구나. 누군가를 배려하고 누군가를 좀 챙길 줄 알아라. 이런 메시지가 저한테 강력하게 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나도 이렇게 많은 받은 사랑들 뭐 이런 거 체크하고, 그리고 누군가가 이렇게 좀 힘들거나 아픈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나도 그냥 따뜻한 문자나 전화 이런 거 한동안 어렵지 않잖아요. 잘 챙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모든 병의 원인이 뚜렷하지 않잖아요. 뭐 그냥 쉽게 말하는 게 스트레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 스트레스라는 것도 내가 안 느낀다고 해도 이게 몸으로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건강을 건강할 때 관리하고 체크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